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사랑하는 박용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서정시학에서 신의 정원이라는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시집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10번째 시집이 되는데요. 그동안 사는 일, 또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느라고 문학적인 데 좀 집중하지 못한 그런 시간과 세월들이,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조금 철이 들어서 문학적 세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반갑고 희망적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낸 시집은 어떤 도시를 하나의 시적 공간으로 삼아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품성에 대해서 시적으로 담은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 고향이자 또 많은 문학적 소재들과 문인들이 탄생한 강릉이 그 배경인데요. 어느 날 대관령의 선자령이라는 곳에서 강릉과 강릉 주변과 동해바다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성이랄까, 이 도시는 하나의 신의 정원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원에는 물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강릉 단오제, 또 그 강릉 단오제에서 비롯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경포 호수와 동해 바다에 이루어진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저에게 이런 신의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들어왔고, 또 하나는 동해 바다의 그 수평선의 그 아름다움, 그 다음에 경포 호수, 저는 이제 경호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경호에 달빛이 내리는 모습, 그 다음에 이 강릉 주변에 갖고 있는 산과 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의 정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집 제목을 신의 정원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에 들어있는 시들은 대체적으로 강릉 지역에 있는 새들, 풀꽃들, 바람들, 이런 친구들하고 노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의 정원에서는 일부 연작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신의 정원에 대한 시적 감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정원의 첫 번째 작품인데 부제는 나비처럼입니다. 신의 정원에서 1. 나비처럼. 대관령 넘어 꽃잎정원 누가 만들었나. 봄이면 호수에서 물놀이하는 벚꽃잎새 귀엽고, 여름이면 갈매기가 몰고 온 바다향 곱게 퍼지는 물빛 고운 나라. 죽기 전 그 정원으로 돌아가 산들 바람 속 나비처럼 춤추는 들꽃 한 송이로 살고 싶다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강릉이라는 도시가 하나의 꽃잎 같고, 그 꽃잎들이 이렇게 어우러진 정원 같고, 그 정원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강릉은 김시집 선생도 대관령에서 강릉을 내려다보면서 그 감옥을 노래한 시도 있고, 또 허균 선생도 고향인 강릉에 가면서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기가 바로 유토피아가 아닌가라는 이상향을 꿈꾼 시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그분들의 시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 고향은 따뜻함도 있지만 문학적 고향으로서는 신비의 세계이고 저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준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니 이번에 시집은 강릉에 있는 살면서 강릉에 머물면서 강릉과 같이 놀면서 강릉의 바람과 파도와 물결과 그 다음에 꽃과 산과 들녘에서 이들과 함께한
이야기들을 담은 시집이 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강릉이라는 공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 특별한 의미는 고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나중에 알 일이지만 제가 강릉의 하평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균 선생이 저하고 한 450년의 시차를 두고 서로 이웃하면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허균 선생이 태지였구나. 그 태지에서 제가 어린 날 꽃들과 놀고 대나무와 놀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장난도 하면서 놀았던 유년 시절의 공간이 바로 허균 선생이 가끔 고향에 들러서 문학적 세계, 문학 시를 쓰던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이후로 상당히 저에게도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허균 선생하고 450년의 시차를 두고 서로 이웃집 아저씨 시인하고 저하고 서로 문답을 하는 A일당 편지라는 시집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A일당 편지는 그때 시절과 지금 시절이 과연 어느 시절에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시로 한 것입니다. 그 답은 알 수 없지만 그때 나름대로 허균 선생이 꿈꾼 세계가 있을 것이고 또 저는 지금 이 나름대로 꿈꾸는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어쩌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 그 속에서 말이 자유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신의 정원으로 돌아와서 이 신의 정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질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점점 어떤 삶의 근원에 대한 부분보다도 감각적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에 매진하는 현대 사회에서 신과 함께 신의 존재를 질문하면서 삶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 자신이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이 지금 어느쯤에 가고 있는가라는 제 삶의 길을 묻는 시집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 자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는 시를 읽으면서 좀 무릇한 그윽한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시가 좀 지긋한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가 마치 옆에서 누군가 말해주는 그 누군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의 정원에서 두 번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정원에서 그랬으면 좋겠네. 봄꽃잎 마주보며 내가 향기로운지 네가 향기로운지 물어보며 웃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 절벽 같은 세상에서 내 마음이 고운지 네 마음이 더 고운지 견줘보며 웃는 그런 사랑 나눴으면 좋겠네. 가을 국화밭에 앉아 내가 사랑스러운지 네가 더 사랑스러운지 가슴 치며 웃는 그런 세월 살았으면 좋겠네. 이 시는 코로나19 시절에 씌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고 늘상 즐기고 늘상 그 존재했지만 그 일상이 파괴됐을 때 또는 일상이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를 겪었을 때 그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게 큰 무슨 화두나 아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가까이 있었던 들과 꽃과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였죠. 그것은 결국은 어떤 삶을 하고 대상하고 마주보는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저 저 봄날에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봄꽃을 마주 보면서 봄나들이 가서 그렇게 파한 데서라고 웃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가.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누가 더 고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견뎌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시가 그렇게 심오하거나 난해하진 않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 시가
너무 다변화되고 말이 많고 그 다음에 난해한 것들이 또 있지만 그것이 과연 시가 시로서의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관련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시가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시가 독자들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독자들과 서로 교감하면서 그 시를 서로 시에 담겨있는 주제나 소재, 메시지들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시는 노래가 아닌가,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시를 접근하는 경향이 저는 매우 강합니다. 이번 시집 그 시내 정원에서는 어떤 사물과 대상을 만나는 일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만 그 일상을 통해서 삶의 근원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아침, 점심, 저녁이 있고 아침 꽃이 있고 점심 꽃이 저녁 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 우리가 만나는 사물과 대상, 사람, 꽃들, 바람, 향기가 이게 흔한 게 아니구나. 흔하다고 생각해서이지 그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런 사물들과 만나서 제가 대화하고 그 사물들을 하고 교감을 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든다는 것은 여간 행복한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집은 고향에 대한 송가입니다. 그 고향에 대한 송가는 제 개인적 고향인 강릉에 대한 송가이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이 읽었을 때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향에 대한 송가로 읽혀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물을 만났을 때, 저녁 무렵에 들꽃을 만났을 때 그것도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필 그 시간에 그 들꽃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날 문득 걷다가 저녁 무렵에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귀뚜라미 소리가 그냥 어떤 귀뚜라미 소리가 아니라 마치 제에게는 신의 음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있는 봄날 길을 걸으면서 정말 이 벚꽃이 바람이 부니까 한방눈처럼 날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벚꽃이 이 봄날에 떨어지는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강릉에 눈이 많이 오는데 그 어린 시절에 한방눈처럼 날리는 그 눈발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로 담기로 내가 만약에 세상을 마무리할 때 아름다운 벚꽃이 마치 한방울처럼 날리는 길을 좀 가져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을 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의 정원을 인식했고, 또 신의 정원에서 제가 태어나고 또 제가 생각하고 글을 쓰고 만났던 사물들하고의 교감을 담은 시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구라는 동네에 살면서 어떤 사물을 만나든 간에 그것이 그냥 우연일 수는 없고 소중한 인연일 텐데, 그 소중한 인연은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시집에 기적이라는 시로 담아봤습니다. 기적. 지구라는 우주의 한 섬에서 그대를 만난 건 내 인생의 기적입니다. 라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저는 사람은 매일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쩌면 하나의 각자의 섬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섬에서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만나는 일상과 들꽃과 사람,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만난 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정원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꼭 강릉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억하고 사랑하는 어떤 공간을 하나의 신의 정원으로 설정하고 그 신의 정원에서 만나는 대상들이 하나의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는 걸 인식하면 우리 삶에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하루살이 박용재. 초여름밤 경호 습지를 걷다가 만났지. 너는 작은 숨을 헐떡이며 나에게 속삭였지. 3일을 꽉 채워 살았으니 난 장수했다오. 하늘이 너무 부러웠다.